네, 안녕하세요. 자기작용입니다. 자, 전기 파트가 이제 한 두 번 정도 수업을 더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기 공부하면서 처음에 마찰 전기 파트 배웠죠? 그죠? 마찰 전기. 마찰 전기 배우면서 정전기 유도현상 또 검전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배운 게 이제 전기 파트의 ohm의 법칙을 풀기 위해서 ohm의 법칙을 풀려면 전류도 알아야 되고 전압도 알아야 되고 저항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고 계산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전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열 에너지를 쓸 수도 있고 또 빛 에너지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이런 것도 쓰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자석입니다. 자석. 그러니까 전류를 통해서 자석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전자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전자석과 영구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원리,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모터라든가 스피커에서 떨림 현상이라든가 많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자기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됩니다. 뭐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앞에 ohm의 법칙보다 자기작용이 좀 더 어렵습니다. 자, 이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 이 내용이 실려 있다는 게 참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그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간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근데 예전에 비해서 뭐 되게 어려운 정도 수준까지 들어가진 않았어요. 자, 페이지 70쪽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쌤이 요즘은 대학교는 개학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개학이 4월 6일로 미뤄졌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부방도 4월 6일부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가 개학해야 돼요. 그죠? 학교가 개학하면 공방도 똑같이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강의를 듣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자기 관리를 자기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페이지 70쪽입니다.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자, 자기라는 말은 자석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거기에 장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럼 자기의 장자, 자기장이죠. 장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간. 원래 한자로는 이게 마당장자라 그래서 어떤 마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마당, 운동장이란 뜻인데 그럼 그게 맨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석의 힘을 받는 공간, 그거를 자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책에도 보면 자기력이, 자기 힘이죠.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에는 나름대로 방향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이 모여서 전류의 방향은 펜토를 잘못 찍는 바람에 엉망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막대 자석이 있으면 자석에는 항상 N극과 S극이 있죠. 그러면 나침반의 N극은 항상 무슨 극을 가리켜요? S극을 향해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왜? S를 향해 들어가죠. N극은. 그리고 N에서 나와서 S를 향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나침판을 놓는다면 N극 앞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N극이 가리키겠죠? 이쪽도 마찬가지 N극이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는 반대로 이런 방향이 되겠죠? 아래쪽도 이런 방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력선의 방향을 보게 되면 중앙이 앞쪽으로 가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스위밍 중앙이 이렇게 들어오면 양쪽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들어오면 양쪽으로 요거 자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력선의 방향이라는 것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그리고 자석은 요 끝부분, 양쪽 끝부분이 가장 자기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옆에 책에 보게 되면 자기력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조밀한 곳이 힘이 강하고 선이
엉성하게 모여 있는 이곳이 자기력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력선의 특징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중간에 끊어지는 거나 뭐 교차하는 건 없습니다. 간격이 촘촘할수록 힘이 어떻다? 강하다. 같은 N극 길이는 밀고 S극 길이도 밀죠. 근데 N극과 S극은 서로 잡아 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N극, N극 한번 보겠습니다. 자, N극이 있고 N극이 있습니다. 이 N극도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이죠. 이쪽 N극도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입니다. 서로가 나오는 방향이다 보니까 서로 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는 힘을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청력이라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기는 것은 인력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청력은 미는 힘이고 인력은 당기는 힘. 력자가 힘력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자꾸 한자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은 원래 자석이죠. 자철석이라는 재료를 만든 원래 자석이에요. 이런 자석을 우리는 앞으로 영구 자석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자석은 계속해서 자석인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자석은 영구 자석이 아니고 전자석을 배우게 되겠죠. 전류를 흘릴 때만 자석이 되는 것을 전자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석의 원리를 배운 다음에 영구 자석과 전자석 사이의 미묘한 힘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 시간에 그 두 힘의 변화까지는 공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류에 흐르는 도선의 자기장 파트를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중학교 3학년 수업을 다 마쳤거든요. 자, 그래서 또 2학년 강의 수업 녹화가 쭉쭉쭉 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오늘 뭐 7시도 안 돼서 일어났어요. 한 6시 50분쯤 일어났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 리듬을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냥 막 오전 내내 잠자고 뭐 오후에 뭐 활동하고 밤에 뭐 스마트폰 만지고 이렇게 해서는 엉망이 돼요. 생활 자체가. 그죠? 그리고 그 엉망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게임을 뭐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자기 생활 리듬을 찾고 어떤 공부를 어떻게 이렇게 포인트 있게 할 것인지 자기 스스로 계획을 자꾸 잡아 나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파트는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직선 도선, 그리고 원형 도선, 그리고 원형 도선이 막 여러 개 꼬여 있는 것을 우리는 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일. 자, 그래서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코일 이렇게 해서 세 단계에 거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수업은 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코일을 배우느냐? 직선 도선은요. 자기장, 그러니까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원리를 공부하기가 아주 좋은 겁니다. 원리를. 그리고 직선 도선보다 원형 도선이 똑같은 세기의 전류를 흘리고도 더 강한 전자석을 만들 수 있어요. 강한 전자석. 그래서 직선보다는 뭐를 하겠어요? 원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형은 한 바퀴잖아요. 그죠? 한 바퀴보다는 여러 바퀴 반복해서 돌리게 되면 더욱 강한 전자석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전류를 흘리고도 직선 도선보다는 코일이 훨씬 더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전류를 약하게 흘려도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부를 직선 도선에서 원리를 이해했으면 원형 도선을 배워서 코일까지 이렇게 정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뭐 학교 시험 문제는 강력한 자석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원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 직선도선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선도선은요, 이렇게 좀 굵게 그릴게요. 직선입니다. 어떤 종이 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렸어요. 방향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거 사자로 써 있는 거 방향 아시죠? 이쪽이 북쪽 방향이고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입니다. 이 동서남북 표시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 자, 보통 이렇게 사자 이렇게 해서 표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직선관이에요. 직선도선이 통과하면 이 주변에는 뭔가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직선도선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약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는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을 B라고 하는데요. 자기장 B는 거리에는 반비례, 전류 세기에는 비례. 전류를 많이 흘리면 당연히 강한 자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기는 전류 세기와 거리를 알게 되면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 정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이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계산을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그렇죠. 엄청 복잡할 텐데. 그렇죠.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세기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이 세기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 자기장의 방향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을 씁니다. 쌤 오른손이에요. 이게 오른손.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엄지손가락이 그림 나오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 그러면 이렇게 물론 여기서는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나와 있군요. 그죠? 그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직선도선에서는 다릅니다. 자, 직선도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직선도선은 엄지손가락이 전류,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코일을 배우게 되면 코일은 감겨 있으니까 전선이 전류가 감겨 있죠. 그래서 감겨 있는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하고 대신에 엄지손가락이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근데 둘 다 무슨 손을 써요? 오른손을 씁니다. 그래서 이를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요. 오른손 법칙.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전류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 종이 위에 이렇게 원형이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려지는데 자, 오른손 엄지가 위로 올라가면 전류가 이렇게 돌죠. 그죠? 돕니다. 그러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침판의 N극이 어느 쪽으로 가르치기는 보겠습니다. 요 지점에서는 나침판의 N극이 이렇게 가리키겠죠. 접선 방향. 요 지점에서는 요 방향. 요 지점에서는 북쪽 방향. 요 지점에서는 서쪽 방향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각 지점마다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들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기 전에는 나침판의 N극이 전부 다 어디를 향했겠어요? 당연히 다 북쪽을 향해서 있었겠죠. 이렇게 북쪽을 향해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고 있다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지구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보다 이 전류에 의한 영향이 더 강력하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안 바뀌어도 되죠. 근데 얘는 90도로 바뀌고 얘는 180도로 N극이 바뀌었죠. 얘는 90도로 바뀌고. 그럼 요 지점이 가장 많이 나침판이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네요. 그죠? 그렇게. 자, 이 파트에서는 오른손 법칙을 통해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푸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형 도선을 보겠습니다. 원형입니다. 원형 도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종이를 보면.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전류가 돌아가면 오른손 법칙을 뭐 아무 지점에서나 쓰셔도 돼요. 자, 요 지점에서 쓰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서 들어가게 돼 있죠. 얘는 이런 식으로 돌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운데 지점이 나침판에 N극이 들어가면 양쪽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항상 들어가면 양쪽이 나오고 중간이 나오면 양쪽이 들어가고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원형은 나침판의 방향 세 군데밖에 질문 잘 안 하겠죠. 중앙이 들어가면 양쪽이 나오겁니다. 중앙이 나오면 양쪽이 들어가고 기억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직선 도선보다는 이 원형 도선이 훨씬 더 어떻다 그랬어요? 강한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코일입니다. 근데 코일은 이 꼬이는 지점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요렇게 꼬여서 돌다가 요렇게 가잖아요. 아래쪽으로. 그죠? 누가 아래쪽 방향인지 이거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어디로 꼬이는지 시험 문제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기 힘드니까 요까지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 요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살짝 입체감 있게 색깔을 칠해드리도록 요 위에 요렇게 감겨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 내 손가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기는 거예요. 그럼 문제 손가락이 이쪽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나침판의 N극이 이렇게 가리켜요. 중앙에서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리키면 양쪽은 어떻게 가리켜요? 반대쪽으로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원형하고 똑같습니다. 중앙에 있게 결정되게 되면 양쪽 거 바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앞에 둬도 N극이 앞쪽으로, 가운데 집어넣어도 앞쪽으로, 뒤쪽에 둬도 앞쪽으로, 중앙에 다 똑같습니다. 양쪽 바깥쪽에는 반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원형이든 이 솔레노이드 코일이든 코일을 솔레노이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형이든 코일이든 이 방향 잡는 거,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에 따라서 이제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이렇게 전자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 전자석이 만들어지는 곳이 뭐 자기 부상열차, 전자석 기중기, 스피커, 전화기, 자기 공명 영상 장치, MRI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떤 것들이 써여지는지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기장 파트는 예전에 비해서는 되게 쉬워졌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이 뭐 그렇게 많이 적혀 있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겁먹지 마시고 전류의 자기작용 파트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